평양 인근의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다수의 차량 활동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CNN이 보도한 가운데 북한의 원산 갈마 비행장에선 35대가 넘는 군용기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한편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자취를 감춰 신변 이상설이 돌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6년 만에 깜짝 등장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미사일 북한의 시험장, 발사장은 저희들이 항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CNN 방송이 미 민간 위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게 있습니다. 물론 미 국무부 당국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산음동이 있나 봐요. 거기에 평양 인근에. 예. 거기에 미사일 연구단지가 있는데 이 대형 컨테이너 차량들이 5차례에서 6차례 오갔다. 과거에 무슨 미사일 실험할 때도 이런 움직임이 똑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로만 봤을 때 일단 뭔가를 준비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사일 시험장이라는 게 이제 항상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미사일을 시험할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예. 미사일을 시험할 때가 되면 이제 거기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뭔가 이제 큰 장비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이제 미사일 형태가 아직은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그 미사일들은 주로 이제 미사일 주입을 하는 시간이 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그런 차량들이 이제 드나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은 연료 주입 차량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기기들을 실어 나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아직은 이게 미사일 시험을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북미 관계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북한은 미국이 뭔가 좀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행동을 하라고 하는 어떤 시위의 성격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교란 작전 같은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전략은 어쨌든 미국과의 이제 온건한 대화의 국면은 넘어섰기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미국이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압박을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새로운 전략 무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핵무기는 이미 이제 개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핵무기의 성능을 높이는 수소폭탄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사일 시험 단거리 미사일은 계속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ICBM 같은 것. 또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위력적인 무기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ICBM에다가 다탄두를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다탄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사일에다가 탄두를 하나만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국가에서 요격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은 현재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음동이라는 장소가 사실 좀 아직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이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는 산음리가 이렇게 거론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동창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이 익숙해 있고요. 또 지난번에 북미 회담 과정에서도 동창리는 이제 북한이 폐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산음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2018년에 남북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2017년 마지막에 이제 북한이 ICBM형 급 화성 14, 15를 이제 연속 발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위력적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이 이제 화성 15형인데 화성 15형이 바로 이 산음동에서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음동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동창리는 지난해 12월인가요? 그 전에 물론 연소 시험도 했고 그랬는데 그 산팔로스가 확인한 이유는 12월 이후에 12월 10일인가요? 그 이후에는 좀 어떤 움직임 동향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옮겨가면서 그렇죠. 하는 것인지는 지금 이제 뭐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번 이제 동창리에서는 이제 엔진 연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는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이제 산음동에서 만약에 이 움직임이 있다면 ICBM형을 또 다시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 산팔로스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전략 상업 위성들 또 군사 위성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관련 산팔로스가 좀 북한 전문 매체로서 일동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이 공개됐어요. 35대 이상의 군용기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무슨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세워놓은 걸까요? 글쎄요, 이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지금 이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지금 북한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몇 년 걸렸습니다만 올해 4월이 왕복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이제 뭐 군사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발달해 있는 북한 군사 경제가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군용기들이 이 원산 갈마 해양 지구와 관련해서 좀 개발과 관련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군용기들이 이제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최근에 이제 미국 전략 무기들도 한반도 인근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맞물려서 좀 해석이 되는 대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워낙 이제 미사일 시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한 외교 업적으로 내세운 것이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북미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새로운 길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올해 본인의 재선을 이제 위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업적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북한이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을 하지 않아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미국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예. 쪽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북한이 혹시라도 도발할 것에 대비해서 뭐 예를 들면 전략 자산을 이쪽에 배치해서 북한을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있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유격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군사 대비 태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뭐 실제 뭐 어떤 서로의 군사적인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예, 하고 그렇게 계신 것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한미 연합 훈련을 작년처럼 좀 줄여서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우리 측에 대한 비난하는 내용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경두 국방장관이 신년에 했던 발언, 또 박한기 합참의장이 최근에 한 발언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내용이 또 담기기도 했는데 사실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라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발언이 계속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이제 평양 선언이 쭉 이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9.19 군사 합의도 있었고요. 예. 이런 합의의 기본 정신은 이제 남북 간의 적대적인 행동을 중지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대적인 행동에 대한 남과 북의 어떤 그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한미 군사훈련을 굉장히 규모를 축소를 했고요. 그래도 예년에 했던 훈련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중지를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예 모든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 한미 간의 모든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을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이제
뭐 6.25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악의 국가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보 위협은 우리 남한만이 느끼는 것이고 북한은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직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또 안보 위협을 느끼고요. 또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한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은 항상 비상사태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굉장한 위협 인식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4월에 을지 태극 연습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국방부나 합참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 전력이라든지 또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해서 최소한의 훈련은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이제 이것을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좀 유연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국방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설 연휴 때 지난 25일입니다. 북한 삼전극장에 오랜만에 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예전에 장성택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처형이 됐었죠. 그의 부인 김경희,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6년 만에 등장을 했어요. 공연장에 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이 돼 있는데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뭐 건강 이상설, 뭐 수청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백두혈통을 김정은과 같은 그 자리에 같은 일선에 이렇게 일선상에 앉혔거든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백두혈통 중에서는 가장 윗사람이죠. 김경희.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고요. 김경희가 이제 장성택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제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로 김경희도 뭐 독살됐다, 뭐 아니면 감금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가능성을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은 김씨 일가의 사위고요. 김경희는 김일성 주석의 딸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로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가 이어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소위 대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북한 체제로 봐서는 굉장한 체제의 어떤 방향 전환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개인적인 리더십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작년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던 연말 시한이 이미 지나버렸고요. 또 북한 정권이 제시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됐어야 되고요. 그런 경제 제재 해제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 경제가 뭔가 좀 발전이 있어야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지금 전혀 나아진 게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작년에 있었던 전원회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이 경제 개발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예.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된다면 다시 새로운 길,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자력갱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아마 이제 북한 체제 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대화를 해서 얻었던 게 뭐냐, 또 김정은 위원장만 믿고 따라갔는데 얻은 게 뭐냐, 이런 내부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체제 결속을 위해서라도 백두혈통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김경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제 결속을 위한 것이었다.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보도 하나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하는 이 얘기를 또 내세우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보도를 내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항상 일본 쪽에서는 이렇게 좀 미확인 보도가 좀 자주 나오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맞는 보도들도 있습니다만 항상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한 50% 정도는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은 청와대에 직접 확인을 해봤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제가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안보실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제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북미 간의 평화 프로세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정부의 취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우리 정부의 이런 그 남북 관계 개선 의지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남북 간의 경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과 협의가 좀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미국에 제시를 했는데 미국 쪽에서 우리에게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 보도에 대해서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달 독일에서요 뮌헨 안보 회의가 열립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참석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미 외교장관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남북 협력 우리 말했던 지금 관광사업 체계 이야기가 다시 두 사람 사이에 논의될지도 관심이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민은 회의가 이제 워낙 이제 오래된 회의고요. 그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장이 되긴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다 오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강경화 장관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참석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교안보 진영 간에 한미 간에 외교안보 진영 간에 중요한 협의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마도 협의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존에 하고 있던 중국과의 교류도 이제 지금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별 관광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장관들이 오는 자리에서 뭐 성급하게 조급하게 뭐 뭔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차분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방위비 협상 이야기. 2월 안에는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호르무즈 복잡 하병이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협상 대상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어떤 좋은 신호는 줬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청와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이게 우리 그 방위비 협상장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얘기는 일절 나오지 없었다. 않은 것으로 네. 이것은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SMA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협상대로 지난 19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기조로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